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024년 중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면은 내피셜이다 뭐 한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2024년이든 2025년이든 2024년에는 꼭 요 키워드를 해결을 해야 된다. 2024년 반드시 되게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화면에 딱 저랬습니다. 임시 승인 주황색 떠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딱 저 상태로 1년 8개월 정도 기다렸고 11월 초에 이른 검증 수락하고 4일 만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금 KYC 인증을 할 때 뜨는 그 주황색 화면이 있죠? 임시 승인 중인 거. 자, 임시 승인 중인 그 화면이 계속 뜬 상태로 해가지고 1년 8개월 정도를 기다렸고 검증 수락하고 4일 만에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YC 인증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KYC를 통과했다. 검토 중만 거의 1년이 넘었고 버그 때 통과됐다가 다시 취소됐었는데 드디어 오늘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분도 축하드릴 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소식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최근 소식이라기보다는 베트남에서는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 네트워크 베트남 채널에서는 2일마다 미니게임을 개최해가지고 모든 게임에서 최대 50파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세요 돼 있죠. 50파이 자체적으로 뭔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뭘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 여기 보면은 파이클럽 하우스에서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2024년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초기 버전을 벗어나지 않은지 이 기준을 사용해서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다. 자, 비전에 대한 거, 정책, 교육, 리더십 등등등 내용을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게 파이에 대한 전체적인 틀, 방향성 요런 거라고 한다면요. 사실 여러분들 기대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는 뭐 다 키워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첫 번째 KYC 인증 언제 되냐? 두 번째 메인넷 언제 되냐? 세 번째 상장 언제 되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의 핵심은 내년일 수밖에 없어요. 또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넘어가냐? 아니요. 일단 내년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딴 거 상장이나 메인넷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KYC 인증은 어느 정도 대부분은 통과를 해야 된다. 제가 통과 안 하더라도 80% 이상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KY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모더분께서도 얘기하기를 KYC 인증에 대해서는 뭔가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있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YC 인증이 올해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면요. 내년에는 메인넷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상장은 그 뒤에 알아서 줄줄이 상장할 거예요. 그거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거 뭐 이건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메인넷이 아니라 뭐요? 괄호치고 수식어가 붙죠.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KYC 인증을 해서 지갑에 파이콘이 들어온 사람의 숫자는 352만 명입니다. 아직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메인넷이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없는 소리고 플러스 거기에다 뭐 1월 1일에 된다 이렇진 않아요. 그쵸? 1월 1일에 되려면 이때까지 갑자기 KYC 인증이 급증하게 팍 늘어야 된다 이건데 그렇진 않을 거고요. 자, 마이닝 보상 역시 보면은 지금 멈춰있고 정체기에 있고 지금 락업 해제 물량만 91만 7천 개. 그러다 보니까 락업 해제가 된 사람들은 2차, 3차 이런 것들 언제 마이그레이션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 보면 KYC도 최근에 16만 명 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뭐 노드 역시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그 31947이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쵸?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이 감소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왜 이제 감소를 하는지는 뭐 정확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자, 6월 30일에 KYC를 진행했고 지금은 KYC를 진행을 하고 있다. KYC를 통과한 후 잠정 승인으로 되돌아간 방식이 아직도 이상하다.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약간 저하고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그쵸? 저도 이 상태였다가 갑자기 이 상태로 바뀌는 그 현상.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고 우디 씨도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베트남에선 여전히 뭐 파이코인에 대해 응원을 하고 있고 요 사진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건 며칠 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베트남에선 이러한 노력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자, 리플, 팔로워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리플이 270만 그리고 파이코인이 269.8만에서 이제는 2,000명으로 좀 더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제가 방송해드린 일부 내용 중에는 파이코인이 솔라나를 제쳤다라는 요 내용으로 10개월 전에 방송을 했던 게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솔라나 뭐 이렇게 한 파이네트워크에서 21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스무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바로 한 단계 순위가 위에 있던 리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순위를 좀 나눠볼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568만, 도지코인, 뭐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 그리고 리플, 그쵸? 그리고 파이코인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좀 많이 오지 않나요? 자, 지금 리플은요 현재는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리플은 한 9만 명? 대충 한 우리가 펌핑 시켜서 9만 명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8만 한 1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217만에서 지금 269만입니다. 269.8만 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무려 성장세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 표정은 리플을 넘어서 바이낸스 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이낸스 체인은 대략 얼마 정도 되냐 지금 몇 명이냐? 자, 바이낸스 체인은 바로 아직 멀었다라는 거. 자, 바이낸스 체인은 332.2만 팔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요거를 역전시키려면은 또 내년 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 1년 사이에 10,000명 이렇게 증가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1년 안에 10,000명이 증가한다? 그냥 이 정도면은 소소하네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로 느껴야 될 텐데 1년 내내 전 열심히 했는데 이 채널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뭔가 파이코인은 270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60만 명 차이가 나면 이 수치를 따라잡기 위해선 적어도 1년 정도 지금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뭔가 SNS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상장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파이가. 하지만 상장에 커뮤니티에 대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보편성 관련한 것은 이미 바이낸스의 상장에 가장 큰 내용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쨌든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할 것도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트위터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거는 별거 아니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뭐 모더분을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모더레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는 모더레이터는 이렇게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정책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현재 파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정책을 준수한다. 그리고 현행 행동 강령을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타 중재자 사용자 정책을 준수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 우려사항 또는 토론에 대한 응답 여부 관계없이 파이 커뮤니티 팀 구성원이 제공하는 추가 지침을 수락하겠다. 이 등등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더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노고는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모더에 자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모더라는 분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모더였다라는 거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 강령이 최근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한편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파이 워크팬 해가지고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 코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건데, 참 보면은 되게 찌질한 게 0.00000000543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좀 통 크게 좀 가져가지, 그죠? 이런 게 있고, 한편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돼 있는데 뭐 KYC 인증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제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다리다 보면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가격 예측이라고 해서 2024년 반감기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다음과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에 대한 예측인데, 분주한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면서 2023년 로드맵의 첫 버전을 출시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얘기를 한다. 반감기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AI는 지금 28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목표치를 일단 개인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한 개당 파이코인을 1000만원에 가져갈 거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생각으로 1000만원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AI는 재밌게 예측을 하면은 요렇게 11일, 15일까지 변경이 이런 식으로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8배의 성장을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는 거지 제가 뭘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픈 메인넷,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루어진다라고 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이코인이 2024년 중으로 보는 이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2024년도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의 시점으로만 봤을 때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KYC 인증이라는 거, 이게 아직 너무 덜 됐어요. 그쵸? 그래서 2023년도에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KYC 인증이라는 걸 좀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연말까지 좀 열심히 해서 KYC 인증이 많은 사람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메인넷이라는 게 따라붙게 되고, 어느 정도 KYC 인증의 진행도에 따라 메인넷도 공개가 된다. 그런데 그거를 2024년도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는 만약에 이때 되면 곤란해요. 뭐 이때 되는 거 자체 좋아. 근데 이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세금을 뗀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혼란을 겪을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를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 게 파이코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5년보다는 24년도에 꼭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이고, 자, 세 번째 메인넷에 이어서 그러면 상장이 언제쯤 되냐라는 건데, 결국에 2024년도에 메인넷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상장은 알아서 거래소들이 따라 붙는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 5천만 명입니다. 그쵸? 5천만 명의 유저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값이 나가요. 그쵸?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판다고 하면요, 실제로 100만원이 안 들어오고 99만 얼마 아니면 98만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99만 얼마일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에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 당연히 거래소들은 상장을 시켜야 된다. 왜? 그래야지 거래소에서 내가 수수료 값을 좀 먹어야 되니까 파이코인 자체의 화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건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제가 뭐 다른 불법 다단계 업체들을 깎아내린다고 그러면서 파이코인이라는 쟨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파이코인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 모든 코인은 다 자신의 자유입니다. 제가 뭘 침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추천인 코드를 여기다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것 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뭐 파이코인이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제가 유튜버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별로 그건 영양가 없는 얘기 같아요, 더 이상은. 그래서 정말 파이코인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이코인 파생 코인들, 그리고 파이코인을 따라하는, 그리고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파이코인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파이코인이 뭔가 좀 더 화력, 그리고 진짜로 이게 성공의 핵심이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핵심은 바로 2023년에는 KYC 인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솔루션이라도 정책이라도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에는 반드시 뭔가 메인넷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올해 메인넷을 예측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는 꼭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안 된다. 그럼 이때부터는 좀 민심이 아니라요. 그냥 2025년도에 뭡니까? 세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 높아져요. 정책상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빨라도 KYC 인증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들어가 주는 게 바로 파이코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자 숙제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